이 팟캐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마무시하게 차고 넘치는 코인들을 요래조래 분석하고 숨겨진 정보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명쾌한 분석과 함께 과감한 추리를 해드립니다. 명탐정 코인! 저희 뭐 맞춰본 적 있나요? 굉장히 지금 마치 맞춰본 것처럼 전문 방송인처럼 좀 잘 맞았는데,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게 되네요. 명탐정 코인 어느덧 2화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정반장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법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롱패딩 다시 꺼내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독 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또 이런 생각이 사라지네요. 또 언제든지 이번 겨울 좀 덜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와 함께 우리 얼어붙었던 암호화폐 시장도 하루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번 화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함께 녹음할 분, 아까 저랑 또 합을 잠깐 맞춰드렸는데 오늘 첫 같이 방송을 하게 될 분인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셜록 지혜. 예. 탐정이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녹음을 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떨리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근데 이 소개하는 거 꼭 해야만 했나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권 탐정님 아주 신나게 하고 가셨습니다. 잘 하셨나요? 그런 거 잘 못하게 생기셨던데. 먹고 살려고 하시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시고 아주 잘 하고 계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1화 때죠. 용범 탐정님. 예, 잘리신 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셜록 지혜님과 번갈아 가면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직 같은 건가요? 뭐 계약직보다 더 심하죠. 지금 이동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나 이제 방송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또 고정을 찰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갑자기 의욕이 생기네요.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네. 어떻게 그 지혜 셜록 지혜님 어떻게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 혈액형을 잘 모르겠는데. 혈액형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이게 그 암호화폐 쪽 빼고는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돼 있어서 네. 우선은 뭐 댓글에 응원 많이 남겨주시면 또 힘차게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의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2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셜록 지혜님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봤어요. 예. 네, 어떠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나름.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추리해볼 코인 어떤 겁니까, 셜록 지혜님? 오늘 준비한 건 이더리움과 이오스예요. 예. 이 두 가지 요즘 또 미묘한 신경전이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그 용범 탐정님을 디스한 건 아니고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코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1세대 블록체인, 2세대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3세대가 이오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게 쏟아지는 그런 코인들인데 이런 세대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일단 사토시의 비트코인 백서가 현재 블록체인 혁명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더리움 백서는 분산화 기술의 힘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비탈릭 부테린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천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책을 보면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죠? 조선시대 때 위인전기 같은 것들 보면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뭐 10살 때 사서삼경을 읽었고 말과 싸워서 이겼다, 곰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타린도 조금 사실을 좀 뻥튀기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부테린도 어릴 때부터 영재로 굉장히 유명했었대요. 예. 네, 특히 IT 이런 쪽으로. 예. 대학도 가기 전에 비트코인 전문 잡지도 참관했고 이게 암호화폐 관련 전문 간행지로는 세계 최초라고 해요. 대학도 가기 전에 비트코인 전문 잡지에 참가했다. 좀 약간 MSG나 이런 것들 좀 친 게 아닌가요? 그때 돈이 많았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부테린의 아버지도 IT 관련 기업을 운영했다고 하던데요. 아, 약간 그 금수저 집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학까지 중퇴하고 비트코인 개발팀에서 연구하던 부테린이 깨닫게 되죠. 아, 비트코인 진짜 좋은데 몇 가지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같이 연구하던 개발팀은 부테린이 제안하는 것들을 수정하길 꺼려했다고 해요. 아마 뭐 이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네. 이 어린 네가 뭘 안다고 그렇죠. 제안을 해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테린이 그냥 내가 만들지 뭐 이러고 나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잘하는 그 개발팀에서 제일 단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더리움이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부테린이 내가 만들지 뭐 새로운 비트코인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것들 이렇게 개념을 세웠을 때가 몇 살인가요? 그때가 20살 때죠. 야, 지금도 대단- 부테린 되게 어리잖아요. 예, 뭐 네. 티셔츠 입고 왔는데 되게 애때더라고요. 그쵸. 한국도 왔었는데. 94년생밖에 안 된대요. 야, 94년생, 제 뭐 조카 버리는 것 같은데 셜록 지혜님 같은 경우는 20살 때 뭐 하셨어요? 20살 때 저는 뭐에 빠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코올을 접했던 알코올, 것 같은데. 네. 알코올을 대학교 때 되게 그 바른 생활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알코올보다도 저는 그때 게임에 빠졌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참 같은 20살인데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진짜 난 사람이네요. 네. 아무튼 2013년에 백서를 공개하고 2015년 7월 30일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을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특징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시는데 당연히 그 기존의 비트코인 개발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겠죠.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비트코인에서 블록 크기를 1메가바이트로 제한해 놨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또 단점 네. 중에 하나로 찝혔는데. 근데 이런 제한을 이제 없앴습니다. 아, 예, 개선을 했네요. 한 가지. 네. 예, 예. 이거를 개발팀에서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10분에 하나씩 만들던 것도 이제 12초까지 줄여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죠.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던 것들을 12초면 굉장히 단축을 많이 했네요. 네. 그 개발팀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했던 것도 상당히 큰 업적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테린이 가장 바꾸고 싶었던 거죠. 음, 예, 범용성과 확장성. 비트코인은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더리움은 사용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프로그래밍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DApp, 뎁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렇죠. 이제 D앱, 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다고 하면 이제 부테린이 만들었던 이더리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이 그런 거고 뎁이라는 게 지금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맞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DApp,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서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한 토큰.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경쟁력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 좀 궁금하실 부분이 뭐는 코인이고 뭐는 토큰이고 좀 계속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코인은 자체 프로토콜로 만든 것이고 토큰은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네, 굳이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HTML 코딩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라면 토큰은 네이버나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토큰은 어디에 속해 있다. 자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구현이 되기 힘든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이 있는 그러니까 독자 생존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코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봤었을 때 뭔가 갓 생겼거나 그런 것들은 토큰일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오스나 퀀텀
파트론, 아이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보완하고 괜찮은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3세대는 어떤 것들의 강점이 있냐?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이 보안과 발전을 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네, 사실 이더리움이 개선안을 내놨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게 속도와 비용의 문제였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대안으로 내놓은 플랫폼이 바로 이오스입니다. 아, 그러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더리움을 저격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이오스는 어떤 보완점을 내놓았습니까?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P의 존재와 독특한 선거 시스템, 그리고 차별화된 토큰 이코노미죠. 우선은 뭔가 이제 포인트는 많이 있네요. 하나씩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구분 지어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속도의 문제가 이더리움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처음에 12초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처리량, 그러니까 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마비가 되는 사태도 있었죠. 그렇죠. 이더리움이 플랫폼 코인인데 그 위에서 디앱들을 구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지연되면 과연 이더리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처리량이 몰리거나 하면 이더 같은 경우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이제 과거에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오스가 내세우는 방식이 DPoS. 아, 여기서 이제 DPoS 방식이 나왔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또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한 내용인데 흔히들 저희도 공부하다가 이제 수학 풀다가 뭐 미분 나왔는데 살짝 이상하다 적분 나오면 그때 수학 놓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암호화폐도 POW, POS, DPoS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손을 놓아버리시는 분도 있고 저희 이제 구독하기 버튼 겨우 누르셨는데 그거 해제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채굴 방식이 이제 POW 작업 증명 방식이죠. 이걸 가장 먼저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슈퍼컴퓨터 통해서 노가다를 시킨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POS 지분 증명 방식이죠. 굳이 슈퍼컴퓨터 돌릴 정도로 뻘짓 안 해도 되고 지분 많은 놈들한테 너희들 그냥 보상해줄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없어도 되고 전기세 안 써도 돼. 이렇게 나온 게 이제 POS 방식인데 이오스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POS 앞에 D가 붙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D가? D는 delegated, 어, 즉 위임된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그 셜록 지혜님 해외 네. 파십니까? 해외파라고 해야 되나요? 전 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어쨌든 발음이 또 저희 권탐정님 못지않게 또 좋으신데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위임됐다는 게?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네. DPoS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만 진행하는 법안의 표결이라고요. 토큰 보유자들이 대표들에게 투표하고 증인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들이 채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져요.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DPoS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좋은 점만 있나? 그러니까 뭐 어떤 지분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일단 BP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아, 예. BP 네. 뭐 약자 같은데요? 네, BP는 블록 프로듀서의 약자고 이오스에서는 21명의 블록 프로듀서를 선출을 하게 돼요. 21명의 어떤 BP 그러니까 어떤 간접 민주주의 정치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네. 위치인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이 VP가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21명인 이유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처럼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 21명이라는 이유는 글쎄요. 21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렇죠. 뭐 시작이니까 21명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네. 예. 그리고 누가 출마할 수 있냐고 하시면 일단은 시스템상으로는 누구나 다 출마는 할 수 있어요. 우선은 다 열려 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21명이서 모든 작업을 다 해내야 되는데 아무나는 못하겠죠. 일단 컴퓨팅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고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의사 결정에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만 열려 있지 사실은 BP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체적으로 이제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후보는 이제 누가 정하게 되는 거죠? 일단 내가 BP가 되고 싶으면 출마 선언을 하면 돼요. 누구나 출마 그렇죠. 선언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원래 자기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는 거고. 네, 근데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오스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검토하고 후보 심사 같은 거를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개발자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네. 생각해보면 이 BP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토큰의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투표해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오스라는 어떻게 보면 큰 배에 같이 다 탄 거네요. 그럼 네. 이 배가 이제 잘 가야 되니까 좋은 항해사나 좋은 뭐 안내자 이런 사람들 뽑아야지 이오스라는 배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고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오스라는 코인의 가격이 좋아져야 되니까 올바르게 투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와도 좀 비슷한 네. 정치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많죠. 이오스에도 헌법도 있어요. 아, 헌법도 예. 네, 금전을 대가로 투표하면 안 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거요. 아무래도 BP라는 어떤 그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모종의 어떤 뒷거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폭력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사실 이게 블록체인 하면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 거의 비슷하고 또 재밌는 점도 많이 있네요. 네, 네,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BP는 이오스 생태계에서 선출된 노드 운영자들이고요. 네. 메인 체인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네. 네, 일단은 21팀이지만 수많은 예비 블록 프로듀서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21명 중에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21명 BP 딱 뽑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후보들이 그 BP를 다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도 뭐 대선이나 총선을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오스도 어떻게 특정 투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선거는 거의 매시간 진행돼요. 예, 실시간으로. 네, 예. 보통 라운드라고 불리는데 2분 6초마다 대표가 선출되고요. 네네. 투표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자신이 참여할지 말지 그리고 지지했다가 철회했다가를 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오스의 투표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게 어차피 2분 6초마다 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21명 다 차면 잘리는 사람 없으면 뭐 그건 멈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투표를 하고 그 지지를 철회하지만 않으면 이제 계속 그 후보한테 투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투표에 대한 것도 수시로 커뮤니티에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피 튀기게 참여를 할까 봤더니 보상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네. 또 누구는 이제 인생 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사람들은 블록 생성 보상이랑 투표 비례 보상을 매일 받게 되는데요. 네. 정식 BP는 21개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비 후보들 100개가 있어서 사실상 121개가 있는 거죠. 21개는 정식, 나머지는 이제 어떤 이제 공석이 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이 예비 BP들도 투표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요. 네. 예외가 있다면 하루에 100 EOS를 획득하지 못한 BP는 보상이 없고요. 네. 실제로 이 BP들이 받는 보상을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BP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BP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네. 혹시 뭐 셜록 씨님? 저는 BP는 아니고요. 예, 네, 뭐 이오시스나 이오서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팀 네. 이름이죠. 예. 네, 그 많은 팀들이 BP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네.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주로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해요. 각국에서 이렇게 뭐 서로 BP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디포스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이제 네. 개선이 된 건가요? 네네, 맞는데 근데 단점도 있기는 해요. 단점이 있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취약한 면이 없잖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전체 블록을 관리하는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이 이제 탈중앙화인데 아무리 21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탈중앙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담합에 대한 부분 같은 거. 근데 또 선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견제가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고요.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랑 댄 라리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고 화제도 많이 됐어요. 정 반장님도 싸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뭘 또 싸우면 좋아합니까?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항상 사이좋게 암호화폐 쪽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 실제로 만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논쟁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기다가 다 풀어내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논쟁이 관심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두 유명 인사가 설전을 주고받은 것 이상으로 이오스와 이더리움의 각각 장단점에 대해 뭐 향후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한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제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오스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오스가 이더를 이제 보완했기 때문에 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흑백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아직까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1차원적인 부분은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채굴 방식의 차이나 이제 선거, BP의 존재를 제외하고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중에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에는 가스라는 게 있어요. 가스 뭐 저희 얘기하는 뭐 부탄가스 그런 건가요? 네, 뭐 일단 스펠링은 같은데요. 일단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르고요. 쉽게 말하면 수수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 이게 뭐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이건 이더리움 플랫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죠.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 뎁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수수료. 이게 블록체인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플랫폼 이더리움이 가장 이제 시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입점을 하는 거죠. 저는 무료인 줄 알았더니 지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게 이더리움의 방식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고 그 거래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양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입점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오스는 다른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오스는 채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개발자가 이 비용을 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있다고 치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사용자가 가스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오스는 아니에요. 개발자가 이오스를 지불하고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오스로 저는 호감이 확 땡기네요. 네, 지금 뭐 어떤 뭐 탈중앙화 하면서 이더 딱 보니까 왠지 그런 가스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오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어떤 그 좀 더 선심 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오스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오스 뎁 이용자들도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비탈릭이랑 라리머 사이에서 있기는 했었는데 이건 가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스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은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가 가스라는 이제 수수료를 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오스도 보니까 어떤 이제 그 DPoS 방식은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오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오스는 토큰을 보유한 만큼 처리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DPoS 아까 말씀하신 거고. 예, 뭐 SNS나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이용료를 내는 거는 불합리하지만 뭐 송금 같은 거 할 때는 우리도 수수료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별로 이오스가 맞는 게 있고 이더가 맞는 게 있지 뭐 어느 게 딱 옳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또 그리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오스를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임대까지. 예. 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여러모로 토큰들 사용할 수 있는 처가 좀 많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뭐 개발진의 경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아무나 블록체인을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뭐 임대의 개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서를 잘 봐야 되고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셜록 지혜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대본에 없는 그런 거 아니시죠? 네네. 혹시 이오스에 대한 이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오스는 뭐 사실 뭐다라고 개발진이 밝힌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오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새벽의 신이라는 뜻이래요. 새벽의 신 이오스. 예. 그리고 이오스가 업데이트하는 플랫폼 버전이 보면 돈 1.0, 2.0, 3.0 이렇게 되잖아요. 돈이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은 DON인가요? 어떻게? 이건 DON이 아니고 새벽이 영어로 하면 DAWN 돈이잖아요. 돈. 예. 네, 뭐 이런 영어 잘 모르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다운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돈. 예. 그렇죠. 다운 뭐 이런 부분이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저희 추리의 이제 방송 컨셉에 맞게끔 다양한 추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셜록 지혜님이 모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 뭔데요, 그게? EOS를 키보드로 쳐보시면 한글로 놓고 그러면 댄이에요, 댄. EOS의 개발자 이름이 댄이죠. 그래서 이오스가 댄이다. 근데 예. 댄이 한국을 알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저랑 친합니다, 사실. 한글을 좋아하고. 아닌 농담이고요. 것 같은데? 예. 이거 SNS 한글로 치면 눈 되는 거랑 뭐가 달라요? SNS를 네. 한글 타자로 놓고 치면 눈. 눈이네, 눈. 그렇죠. 요것도 써먹어야겠네. 예. 근데 이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직접 찾아내신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찾기는 힘들고 땡땡 위키에 아, 나와 있었습니다. 네. 난 또 정반장님답지 않게 예리하다 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예. 어떤 거요? 지식백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오스 첫 번째 대비 에브리피디아라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위키피디아래요. 이게 또 소름 돋네요. 이제 좀 지치셨나요? 마무리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오늘 좀 쾌하네요. 또 오랜만에 네. 또 방송을 또 길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저희가 갑자기 피곤해지면 확 오실 수 있어요. 얘는 언제 끝나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딱 듣기 좋은 만큼만 들려주자 이런 모토로 가도록 하시죠. 좋은 모토네요. 네네. 그러면 우선은 너무 오래 얘기하면 또 청취자분들 또 귀에서 피나실 수도 있고 고름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저 오늘 처음인데 좀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나중에 이제 편집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빵 네. 터지는 부분도 있었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셜록님 어떠셨습니까? 또 첫 녹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좀 짧게. 영어로요? 예, 영어로 짧게. 10초로.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생각보다 즐거웠고요. 네. 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판에 박힌 첫 녹음 소감 잘 들었고요. 네. 네, 이오스와 이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부디 후자였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비트코인과 거기에서 파생된 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방송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까지 아니지만 셜록 지혜님께서 실시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접고 게시판 보고 계실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저희의 방송에 대한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송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저희는 그런 주제를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코인 2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